아버지가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하고 친구 아버지로부터 우연히 친모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듣게 된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미세하게 떨렸다. 창문 너머로 햇빛은 평소처럼 들어오고 있었지만 진수의 눈에는 세상이 잠시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어린 시절, 기억 속 어렴풋한 형상인지, 따뜻했던 손길인지, 차가웠던 뒷모습인지, 진수는 제대로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그저 마음 한 구석 깊은 곳에 남아있는 빈자리, 그것이 지금 다시 살아나고 있었다. 정말 살아있다고요? 그래, 그 말을 나도 몇 번이나 확인하고 또 확인했다. 그럼 왜 이제서야? 왜 지금에서야 알려주신 겁니까? 너희 아버지가 생전에 내가 어른이 될 때까지는 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었어. 진수의 눈이 천천히 흔들렸다. 아버지는 언제나 조용하고 단단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 단단함 아래에 말할 수 없는 상처가 숨겨져 있었던 것일까? 지켜주고 싶었던 것인지, 숨기고 싶었던 것인지, 진수는 더 이상 알 수 없었다. 아버지는 왜 그러셨을까요? 그건 나도 정확히 모르겠다. 다만 내가 상처받지 않기를 바랐던 건 확실해. 그 한마디는 너무 무겁게 가슴에 내려앉았다. 상처받지 않기를 바랐던 것.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진수는 단번에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좋지 않은 예감이 살짝 스쳐 지나갔다. 지금은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 정확한 건 없어. 다만 근방에 나타났다는 소문이 있다. 나를 찾고 있다. 그런 걸까요? 그럴 가능성도 있지. 진수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기쁨일까? 분노일까? 그도 알 수 없는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 가슴 속에서 무겁게 소용돌이쳤다. 그리고 그 감정은 곧 진수의 삶을 완전히 바꾸게 될 첫 번째 신호였다. 어느 날 진수는 회사 퇴근길이었다. 버스 정류장 앞. 늦가을 바람이 스산하게 스쳤다. 낙엽이 바닥에서 부딪히며 작은 소리를 냈고 사람들은 각자의 집으로 향해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그때였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그의 이름을 불렀다. 부드럽지만 어딘가 떨리는 목소리. 진수야. 진수는 천천히 돌아보았다. 그리고 그곳에 한 중년 여자가 서 있었다. 눈가에는 오래된 상처처럼 깊은 주름과 피로, 하지만 그 속에는 애써 감추고 있는 무언가가 있었다. 미안함인지 후회인지 혹은 계산인지. 중년 여성은 진수를 보면서 정말 너 맞구나. 이렇게 컸네 진수가. 어리둥절해 중년 여성을 바라보며 누구세요? 누구신데? 저의 이름을 아십니까? 혹시 어머니입니까? 반가운 척 중년 여성은 그래 엄마야. 미안하다 진수야. 정말 너무 보고 싶었어. 그 눈물은 자연스러워 보였다. 딱 어떤 사람의 마음을 흔들기 알맞게 흘러내렸다. 진수는 한 발 내디디려다 멈췄다. 그렇게 보고 싶었는데, 그렇게 궁금했는데, 그렇게 원했는데 왜인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원망이 속삭였다. 당황한 아들 진수가 긴장한 목소리로 어떻게 여기? 친모 영숙이 슬픈 표정으로 아들 진수를 바라보면서 그냥 보고 싶었어. 내가 잘 지내는지, 얼마나 행복해졌는지. 그리고 마치 오랜 기다림 끝에 보는 가족처럼 천천히 손을 뻗어 진수의 손등 위에 손을 올렸다. 따뜻함과 미묘한 차가움이 동시에 느껴지는 손. 그날 저녁 현정은 진수의 표정에서 뭔가 다른 느낌을 읽었다. 기대, 놀람, 혼란, 그리고 두려운 기쁨. 식탁 위에는 계모, 은숙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저녁이 놓여 있었고, 계모 은숙은 평소처럼 따뜻하고 차분하게 식사를 권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진수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문이 열리고 침묵. 영숙이 조심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실례합니다. 제가 진수, 어머니입니다. 계모 은숙은 아주 잠시, 정말 잠시 멈칫했다. 표정은 아무렇지 않게 돌아왔지만 그 짧은 순간이 현실을 말하고 있었다. 폭풍의 시작이었다. 저녁 식사 중 친모 영숙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며느리 손이 참 예쁘네. 아마 살림도 잘하겠지? 며느리 현정이 당황한 목소리로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친모 영숙이 아들 진수를 보면서 그런데 된장국이 조금 짜지 않니, 진수야? 순간 집안 공기가 바뀌었다. 계모 은숙의 손이 조용히 멈췄다. 아들 진수는 무심코 말했다. 그런가? 영숙의 입가에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다. 다음 날 카페에서 친모 영숙이 며느리 현정과 대화를 나눈다. 현정아, 사실 너 힘든 거 다 보여. 며느리 현정이 놀라면서 제가요? 무슨 말씀이세요? 친모 영숙이 진심인 척 진수 옆에 서려면 좀 더 갖춰야 하지 않겠니? 며느리 현정이 당황해 하면서 갖추다니 무슨 의미세요? 친모 영숙이 속삭이며 너희 집안 많이 힘들었다며. 학력도 그렇고 사람들이 뒤에서 뭐라고 하는지 나 다 듣는다. 며느리 현정이 놀라면서 어떻게 우리 친정 상황을 아시죠? 말은 다정했지만 상처는 깊고 정확했다. 친모 영숙이 무시하는 말투로 며칠 전 너희 친정어머니 만나서 인사했다. 결혼식 때 부족한 예물 목록 말해주고 왔다. 현정의 심장이 깜짝 놀라면서 어머니, 이건 너무하시잖아요. 친모 영숙은 시치미를 띠면서 너희 친정엄마가 성의 표시 한다고 했다. 며느리 현정의 마음은 무너졌다. 친정 엄마가 자존심 굽히며 나 하나 때문에 혼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다. 그는 이미 친정 형편도 어렵고 자신이 번 돈으로 꾸려가고 있는 가정을 소중히 지키고 싶었다. 하지만 친모 영숙은 다정한 미소로 말했다. 현정아, 혼수는 물건이 아니라 정성이야. 그 정성 요즘은 돈으로 표현하더라고. 며느리 현정은 분하고 어이가 없었다. 30년 만에 찾아온 친모는 아들 진수 몰래 며느리 현정에게 돈을 요구하고 있었다. 며칠 뒤 며느리 현정은 우연히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친모 영숙을 보았다. 그런데 옆에 젊은 부부랑 웃으면서 쇼핑을 하고 있다. 몰래 뒤를 밟으며 지켜보고 있는데 밍크 코트, 다이아 귀걸이, 새로운 명품, 핸드백 모두 결제 완료. 영수증 상단에 찍힌 이름은 다름 아닌 현정의 계좌였다. 며느리 현정의 입술이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 이게 뭐예요? 부드러운 목소리로 친모 영숙이 아, 이거? 내가 준 정성으로 시어머니인 내가 처음으로 여자로 살아본 거야. 며느리 현정이 굳어가는 목소리로 저 그런 의미로 드린 거 아니었어요. 친모 영숙이 차가운 눈빛으로 너 지금 나 비난하는 거니? 퇴근 후 집에 돌아온 아들 진수는 상황을 모른 채 현정아, 왜 그래? 시엄마가 좀 누릴 수 있지. 그 정도는 이해해야지. 그 순간 진수의 말에 마음이 내려앉았다. 현정의 심장이 천천히 무너졌다. 당신 너무하는 것 아니야. 카드 금액 3천만 원이 말이나 돼. 당장 나가라고 해. 나는 이렇게 더 같이 살 수 없어. 어느 날 저녁 집안이 조용할 때였다. 계모 은숙의 방문이 아주 살짝 열려 있었다. 수납장 보관함에 정리된 보석 상자, 영숙의 손이 그 위를 익숙하게 훑고 있었다. 계모 은숙이 분하고 놀라면서 큰 소리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왜 남의 물건에 손을 대요? 친모 영숙이 부드러운 웃음으로 돌아보면서 아, 언니. 우리 이제 가족이잖아. 가족끼리는 공유해야지. 계모 은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내 자리를 흔들어 놓고 있으면서
사람이 양심이 없네. 친모 영숙이 눈을 흘기며 흔든 적 없어. 그건 애초에 비어 있었던 자리였으니까. 아들 진수가 목소리를 올리며 계모 은숙에게 엄마, 말 너무 심하시잖아요. 순간 집안이 차가운 정적이 울린다. 친모 영숙이 계모 은숙에게 차가운 목소리로 진수 아버지가 운명하면서 진수에게 물려준 집 명의는 왜 안 돌려주는 거예요? 아들 버리고 집 나간 당신이 할 얘기는 아니야. 어디서 거지 형색으로 나타나서 살려줬더니 보따리를 내놓으러 하네. 친모 영숙이 갑자기 달려들어 서로의 머리카락을 붙잡고 싸운다. 옆에 지켜보던 아들 부부가 놀라면서 서로를 붙잡고 싸움을 말린다. 야, 미친년아. 그건 우리 부부가 평생을 노력해서 집장만 한 거야. 아니 계모 주제에 서방 죽고 남의 집 재산까지 노려? 너 때문에 진수 아빠 일찍 죽은 거야. 계모 주제에 아들 앞길도 막으려고 미친년 어림도 없지. 너는 서방 자식 버리고 딴 살림 차린 게 말이 많네. 제발 두 분 다 그만 좀 하세요. 서러워서 눈물을 흘리며 계모 은숙이 아들 진수를 보면서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계모 은숙이 아들 진수 옷자락을 부드럽게 잡으며 서럽게 눈물을 흘린다. 진수야, 괜찮아. 엄마는 잊지 않았어. 내가 누구 아들인지? 계모 은숙의 눈이 붉게 흔들렸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널 어렸을 때부터 30년간 애지중지 아들처럼 키웠는데 아이고 내 팔자야. 계모 은숙이 바닥에 쓰러져 통곡에 울음을 터뜨리고 그 옆에서 지켜보던 며느리 현정이 계모 은숙의 눈물을 닦아주며 일으켜 세워 집으로 모셔다 드린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골목. 구석에서 우연히 친모 영숙의 핸드폰 통화를 목격하게 된다. 영숙은 핸드폰을 귀에 댔다. 전화기에서 거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잘 되고 있나? 친모 영숙이 담배 연기를 내뱉으며 응, 거의 다 넘어왔어. 곧 돈도 들어와. 전화기에서 남자 목소리로 계모는 처리했나? 친모 영숙이 입꼬리를 올리면서 계모는 이미 흔들렸어. 조금만 더 작업하면 진수도 완전히 내 쪽이야. 그녀의 표정에는 눈물도 미안함도 사랑도 없었다. 오직 계산만 있었다. 다음 날 며느리 현정은 친모 영숙이 의심스러워 의뢰인 뒷조사를 하는 심부름센터 탐정이라는 사무실을 방문했다. 심부름센터 문 앞에 선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지만 눈은 결의로 맑았다. 친모, 언행이 너무 의심스럽고 우리 부부 사이를 이혼 위기로 몰았다. 며느리 현정이 낮은 목소리로 심부름센터 팀장에게 친모 몰래 찍은 주민등록증 기본 정보를 알려줬다. 며느리 현정이 탐정에게 그 여자의 모든 것, 이름, 과거, 남자 관계, 돈의 흐름 전부요. 심부름센터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곧 뒷조사를 시작해 연락드리겠습니다. 며느리 현정이 초조한 표정으로 네. 빨리 좀 조사해 주세요. 심부름센터 팀장이 친모 영숙 씨를 미행하기 시작합니다. 친모 영숙이 외간 남자와 식당에서 만나 식사를 하고 커피를 마시다가 갑자기 모텔에 들어가는 장면이 옥상에서 팀장 카메라에 촬영됩니다.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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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낮부터 신음소리가 들립니다. 샤워를 마친 친모 영숙이 내연남 그곳을 애무를 합니다. 잠시 후 내연남이 위아래로 복근 운동을 시작하고 한참 동안 내연남 소리가 들리더니 등 뒤에 땀이 흘리고 이마에서 흘러 떨어집니다. 친모 영숙도 눈을 감고 신음을 내며 내연남 등 뒤를 껴안은 채 황홀한 표정으로 절정에 오른 내연남이 축 처지고 친모 영숙이 등을 두드리며 내연남과 키스를 하며 담배를 피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다음 날 젊은 여성과 함께 백화점에 들어갑니다. 서로 웃으면서 즐겁게 명품 쇼핑을 즐깁니다.
도대체 의문이 남성과 젊은 여성은 누구일까요? 다음 날 심부름센터 직원이 건넨 봉투는 무거웠습니다. 현정은 테이블 위에 펼쳐진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싸구려 모텔 앞에서 영숙과 한 남자가 손을 잡고 웃는 모습과 모텔방에서 외간 남자와 키스를 하고 거친 숨소리를 내면서 사랑을 나누는 장면, 맨몸으로 모텔방 탁자에 앉아 담배 피는 모습까지 술집 계산서 사채업자 명함 그리고 전과 기록 6범 사진까지 사진 속 남자가 바로 영숙의 내연남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서 한 장, 본명 최영자 54세, 사기 명의도용 공문서, 사기 방조 전과 2범 사기꾼이었습니다. 며느리 현정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심부름센터 직원이 보고하길 사기꾼 가족이 주변을 정리하며 도주를 준비하는 느낌이 보입니다. 며느리 현정이 조용히 눈 감으며 끝내야겠네요. 며칠 후 친모 영숙이 몰래 커피숍에서 아들 진수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며느리 현정이 커피숍으로 달려갑니다. 눈앞에는 친모 영숙, 저 멀리 변장하고 선글라스를 착용한 내연남이 몰래 손님인 척 있습니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아들 진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수야, 엄마가 힘들어서 정말 마지막이야. 5천만 원만 도와줘, 아들. 진수가 고개를 숙이며 엄마, 저는 이제 무엇이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그때 카페 문이 강하게 열렸다. 며느리 현정이 들어왔다. 며느리 현정이 숨을 고르며 야, 너 진짜 정체가 뭐야? 최영자 씨. 친모 영숙의 표정이 멈췄다. 얼굴의 근육이 천천히 굳었다. 친아들 진수는 말문이 막히고 현정아, 어머니께 무슨 말 버릇이야? 며느리 현정이 당신 지금 이 여자한테 속고 있는 거야. 테이블에 사진을 펼쳐서 던집니다. 이게 당신의 정체예요. 사기꾼 최영자 씨. 모텔 사진 전과 기록 모든 진실이 탁하고 소리를 내며 테이블 위에 펼쳐졌다. 친모 영숙의 얼굴에서 미소가 천천히 사라졌다. 친모 사기꾼 영숙이 화난 목소리로 이건 다 가짜야. 진수야, 엄마 믿지? 진수의 눈이 깜짝 놀랬다. 사진 속 내연남은 진수에게 아버지 친구라며 다가와서 친모가 살아있다고 말해주는 사람이었다. 내연남은 예전 진수 아버지 회사에서 강제 퇴직된 사람이었고 죽은 진수 아버지 소문을 듣고 사기 행각을 벌였던 것이다. 아들 진수가 찢어지는 목소리로 당신 누구야? 정체가 뭐야? 이게 사실이야? 친모 사기꾼 영숙이 표정 없이 차갑게 그래, 어쩌라고. 내가 필요했고 나는 이용했을 뿐이야. 듣고 있던 아들 진수의 심장 소리가 힘없이 찢어졌다. 그 순간 며느리 현정이 큰 소리치며 달려들며 야, 사기꾼 년아. 너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영숙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쓰러뜨린다. 아이고, 인연이 사람 잡네. 서로 바닥에 뒤엉켜 카페가 아수라장이 된다. 옆에서 지켜보던 아들 진수가 며느리 현정을 붙잡으며 진정을 시킨다. 뒤에서 지켜보던 내연남이 몰래 서류 돈 가방을 들고 일어나고 있었다. 그 안에는 현정의 대출금 5천만 원이 들어있었다. 며느리 현정이 크게 외친다. 저 사람. 가방 가져간 저 사람. 도망쳐요. 이 자식이 너 거기서 어디 도망가려고? 내연남이 테이블 사이로 돈 가방을 들고 문을 향해 달렸다. 그때 사이렌 소리가 들리더니 경찰입니다. 멈춰. 당신을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출입문 앞을 가로막는 2명의 경찰. 내연남이 발악하며 비키라고. 난 아무 잘못 없어. 다 저 여자가 꾸민 짓이라고. 친모 사기꾼 영숙이 안 돼. 지금 잡히면. 경찰이 내연남과 친모 영숙을 도주 및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철컥 수갑이 영숙의 손목에 채워졌다. 친모 사기꾼 영숙이 진수야, 엄마 좀. 여기서 이러면 안 돼.
날 도와줘. 아들 진수는 고함 소리를 내면서 야이 사기꾼년아,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너 때문에 날 키워준 어머니께 불효를 했어. 그저 무너진 사람처럼 울면서 바닥에 조용히 주저앉았다. 한참을 울고 있는 아들 진수 어깨에 며느리 현정이 조용히 다가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며느리 현정이 조용한 목소리로 이제 끝났어. 울면서 쉰 목소리로 정말 미안해, 여보. 계속 울면서 흐느꼈다. 며칠 후 진수는 은숙과 함께 공원을 말없이 걷기만 했다. 은숙은 조용히 멈춰서서 말했다. 계모 은숙이 나는 내가 친모를 찾겠다고 했을 때 사실 조금 무서웠다. 내가 사라질까봐. 진수는 놀라서 은숙을 바라봤다. 계모 은숙이 눈시울 적시며 그래도 나는 너를 정말 내 자식처럼 키웠어. 그건 거짓이 아니야. 그것 하나만은 제발 기억해줘. 진수는 말 대신 은숙을 안았다.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 사랑해요. 은숙은 그 한마디에 참고 있던 눈물을 조용히 흘렸다. 집에 돌아온 진수는 현정이 앞에 서서 한 번도 하지 못한 말을 했다. 진수가 현정을 똑바로 바라보며 나는 가족이 뭔지 잘 모르고 살았어. 근데 이제 알겠어. 그는 아주 천천히 현정의 손을 잡았다. 가족은 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곁에 남아주는 사람이야. 현정의 눈이 붉어졌다. 현정이 울컥하며 그래. 우리는 이미 가족이야. 둘은 서로를 껴안았다. 말없이 붙잡은 이 손 다시는 놓치지 않을게. 사랑해, 현정아.